법학자와 심리학자가 만났다. 안녕하세요. 대공님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요인,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어요. ISFJ. 이런 사람들은 너무 과하게 자기가 일을 하겠다고 나서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데 누가 이제 뭐 아이디어를 냈어.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너무 많이 한 거야.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 내 얘기 같기도 한데 갑자기 걸리고 회수가 안 되지. 아니면은 외부적으로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이럴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질 수도 있는데, 일단 일이 너무 많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좌절해. 힘들어. 매니지가 안 돼. 패닉이 올 수 있어. 갈등이나 비판받았을 때 수용하기 어려운 성격이에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못 받았을 때도 그러니까 외부적인 영향이 좀 큰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긴장감 넘치는 환경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거 즐기는 형도 있어요. 맞아. 네, 나중에 보면은 그리고 마감기한 촉박함, 이해되지 않은 일을 요구받았을 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책임을 짓는 거.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 사람들은 실망하고 우울한 감정을 많이 느껴요.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좀 결과. 내향적으로. 그렇죠. 생각하는 나에 거니까.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엑스트로버트한 성향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진대. 완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러다 보면 당연히 외부와 소통을 단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고, 그리고 안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는 거지. 이런 게 가장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논리적인 사람이 아무것도 구분을 못하게 돼. 약간 이 패닉 상태 되는 거지. 때로 정지. 뭔가 모호하다. 모든 게 모호하다라고 느끼고, 회피하고, 분노, 이러면서 짜증내고, 막 비관적으로 야 어차피 그건 안 돼. 내가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일단 혼자 좀 둬야 돼. 내향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생각할 힘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좀 혼자 둬. 생각하기 둬요. 구체적인 칭찬해주고. 그리고 문제를 순서대로 해결할 수 있게 좀 매니지를 해주는 거예요. 상사나 아니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이 형도 마찬가지로 너무 생각 많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딱 벌어지면 안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들어가서 에너지를 얻는 건 좋지만 더 들어가면 너무 심각해지는 거지. 못 나와. 그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적당히 생각하게 두고 밖에 뭔가 리프레시 할 수 있도록 나가자고 해야 돼. 활동할 수 있게. 그렇지. 그러니까 더 생각에 너무 집중하지 않게끔. 그래서 신체적인 활동을 조금 같이 하자고 하거나 운동, 뭐 테니스 이런 식의 관련 없는 일들을 조금 하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자신의 비논리적인 생각이나 기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해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돼. 왜냐면 얘는 이미 나갈 수 있는 방법 알고 있어. 왜냐면 사고력이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정리가 돼.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칭찬 따닥 해주면 됩니다. ESFJ, 구조화되지 않는 환경. 그러니까 뭐는 여기로 가고 뭐는 저기로 가고. 그러니까 대기업이 좀 더 잘 맞는 거지. 중소기업은 잘 안 맞는 거야. 맞아. 왜냐면 중소기업은 모든 일들을 같이 해야 하니까. 긴장감이나 갈등이 있는 환경, 예상치 못한 변화. 그러네.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잘 맞겠네. 자신의 기준과 다른 일에 기한. 그러니까 나는 요거 한 5일 있다가 내면 될 것 같은데 3일 내에 하라는 거야. 이유는 없어.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이전 성향에서는 가치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자기 가치관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가치관에 조금 부딪히는 일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리고 신뢰감이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 비판받는 거,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좀 과민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뭔가 나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상상만 해도 피곤하죠? 너 왜 그렇게 말해? 너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그렇게 행동했어? 막 약간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지.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더 많대.
과하게 불안정감을 느껴서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한테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 있어. 맞아. 이 사람이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면 이 사람한테 엄청 집착하는 거야. 그리고 막 이 사람이 좋아한다는 걸 과하게 챙겨. 부담스러워. 뭔지 그런 적 알죠? 있었어. 있었어. 네, 요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이 없으면 우울하고 비관적인 자세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집착하잖아.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 거야. 도망갈 수도 있지. 아니면은 계속 버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 야, 적당히 해. 뭐 이런 느낌으로. 해소법. 이 사람들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좀 도움이 돼요. 네, 뭐 바다를 보러 간다거나 산에 등산을 간다거나. 잠깐 그러면 스트레스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떨어져가지고 자연을 보는 거네. 그렇지. 그래서 운동하는 거. 조금 신체적으로 이제 좀 해소하면 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코미디 같이 웃긴 거 보기. 이거는 정서적으로 이제 환기를 시키는 거지. 그리고 지금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기. 너 그래서 지금 기분이 어떤데? 그러니까 왜 그런 거 같아? 이렇게 조금 더 다이렉트하게 뚫고 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강점이나 여태까지 해낸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칭찬을 해주는 거죠. 요거는 조금 더 추상적인 칭찬이어도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기. 네, 이 사람들은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삐 잘난 척하네. 이런 느낌. 네. 그래서 그냥 좀 추상적이고 조금 일반적인 그리고 가벼운 이런 말들을 해주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 나도 이랬었는데 하면서 이제 공감을 해주며 이야기하기. 감정적인 접근이구나. 그렇지. 여러 가지에서.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제 아까처럼 나가게 한다거나 다른 것도 도움이 되는 게 책이나 영화 보는 거. 그러니까 아예 주의를 좀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주의는 돌리되 감정은 직면하게 하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신다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다음 유형도 기대해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